최대 취업 프로젝트 공채를 잡아라. 안녕하십니까. 취업기 수사반장, 신반장 신익태입니다. 자, 저희가 GS 합격을 위해서요. GS가 그토록 관심 있게 본다고 하는 한국사, 이 한국사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저희가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위주의 기출문제까지 저희가 쫙쫙 훑어보고 있습니다. 자, 늘 최고의 전문 강사님만을 모셔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선을 보이고 있는 공채를 잡으랍니다. 그럼 저희가 어느 분과 함께 할까요? 여러분들이 고대하시는 그 최고의 강사님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한국사 정복의 리듬을 타라. 한국사의 음유신 김종우. 자, 최고의 강사님입니다. 김종우 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사 김종우입니다. 자, 간단하시네요. 강사님. 자, 저희가 어제 한국사 강의 나가고요. 사실 강사님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희 뭐 내부에 그 우리 PD님이나 작가님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한국사를 이렇게 쉽게 풀어줄 수 있냐. 나는 잘못 배웠다. 정말 이거 한 10번 나가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엄청나게 했어요. 100만 불짜리다 이랬는데 강사님 주변은 어떠셨습니까? 네, 방송 시간이 너무 짧다고 늘려달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요. 저희도 뭐 5분에 500년씩 갔어요. 5분에 500년씩. 자, 그래도 저희가 중요한 내용들은 이거구나라고 우리 그 취준생 여러분들께서는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분과 함께 했기 때문에 방송해야 됩니다. 저희 유튜브에 조회수를 담당하는 분입니다. 김수민 캐스터, 반갑습니다. 네, 충성 공채를 잡아라의 막내 형사 김수민입니다. 어제 제가 본의 아니게 조금 멘붕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어떻게 그때 상급을 땄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어제 잠깐 당황을 했었는데요. 너무 옛날에 배워서 그랬나 봐요. 그래도 이번에는 제가 드라마도 많이 보고 조선시대에는 좀 자신이 있거든요. 오늘은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사극 왕팬입니다. 조선시대 저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오를 다지고 수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개시! 네, 강사님, 사실 저희 어제 이렇게 같이 이야기할 때 보니까 우리 긴 역사잖아요. 그중에서도 우리가 핵심만 추려갖고 요점만 보면 된다 이러면서 말씀하신 게 정치는 왕과 통치, 그리고 경제는 토지제도,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짚어야 된다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의 조선사도 한번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오늘도 조선시대를 할 텐데요. 네.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조선시대도. 네네. 그래서 오늘도 정치사, 저번에 쭉 이어서 했듯이 네네. 왕을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유의할 점, 정치는 왕과 통치제, 네. 경제는 토지제도와 수치제도, 네. 사회는 신분제도와 사회시책, 문화는 많죠. 네. 불교, 유교, 각종 서적과 문화유산, 그다음 일본 문화 전파. 요새 일본 문화 전파도 잘 나옵니다. 네네. 그 부분을 유의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짚어봐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은 예고했던 것처럼 조선시대를 살펴보도록 했잖아요. 네. 조선시대는 500년이나 되는 긴 역사인데다가 중요한 왕과 업적도 정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좋을까요? 네, 조선시대도 통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통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500년이기 때문에 왕도 엄청 많습니다. 네. 요새 유행하는 뭐 조선왕조 실톡 뭐 이런 거를 보셔도 맞아요. 되고. 학과톡처럼 뭐 학습의 화백의 조선왕조 실록 보셔도 좋습니다. 네. 그런데 보통 취준생 여러분께서는 지금 단기간에 합격하시려고 하시는 분이기 맞아요. 때문에 빠르게 왕을 아시고 그다음 핵심 포인트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선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되는데요.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 조선 전기를 근세, 조선 후기를 근태라고 합니다. 근대 태동기. 그 중에서 우선 조선 전기왕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네. 우선 조선 왕 중에서 많은 왕이 있지만 보통 조선 왕은 선조까지 봅니다. 저번에 했었죠.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그때 노래도 불렀었는데요. 그 중에서 조선 왕조를 세운 태조. 바로 이성계가 나오는데 근데 시험 문제는 희한하게 이성계보다는 삼봉 정도전이 잘 나옵니다. 여러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 시대지만 정도전이다. 네. 왜 태조 때 정도전이 잘 나오냐면 정도전은 조선을 기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드라마에서도 정도전이 드라마로 얼마 전에 나왔었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정도전의 업적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즉 재상 중심 정치입니다. 네. 왕권 강화가 아니고 재상 중심 정치입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반발심이 나오겠죠? 예. 그의 반발이 바로 그 아들이었던 태조 이성계의 아들이었던 태종 이방원입니다. 이방원. 네. 네. 태종 이방원은 반대로 왕권 강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러셨구나. 그래서 공부할 때 태종은 왕권 강화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태종의 아들인 세종이 나오는데요. 네. 그 전에 태조 때 신권 중심, 네. 태종 때 왕권 왕권. 강화. 그게 믹스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화가 합쳐지면. 잘 되겠네요. 그렇죠. 네. 조화되겠죠. 그래서 세종 때는 왕권과 신권의 조화, 즉 왕도 정치를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종대왕이 탄생하는 거군요.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10,000원짜리 있는 거예요. 그죠? 네. 큰 거예요. 네. 아버지가 대단한 잘 왕이네. 닦아놓으셨네요. 네. 네. 세종대왕은 10,000원짜리 나온다는 네. 이 소장님 말씀처럼 네. 다 중요합니다. 다 보셔야 모든 합니다. 게. 네. 세종이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옵니다. 네. 오죽하면 왕 중에서 우리나라의 왕 중에서 대왕이라고 붙이는 사람 2명밖에 없죠. 광개토대왕. 광개토대왕하고 세종대왕. 세종대왕. 오, 그렇죠. 네. 그럼 뭘 뜻하냐면 시험 문제 시험에 나온다. 잘 나온다는 뜻입니다. 완전 시험 대마왕이네요. 시험 대마왕. 광개토대왕하고 세종대왕. 네. 세종대왕 보니까 저희가 자료 보니까 엄청 많아요. 네네. 그쵸. 네, 엄청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하냐 힘드시죠? 네. 네, 제 거 카페 하면 무료 강의 있습니다. 그거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도 열심히 깨알 홍보 나가십니다. 그 다음에, 네. 네, 거기에 보면 이제 암기특 네. 같은 게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세조입니다. 세조. 네, 세종은 첫째 아들이 문종이었고요. 네. 그 문종의 아들이 단종이었는데, 네, 맞아요. 네. 세종은 아들들이 너무 뛰어났어요. 아. 네, 놀라지 마십시오. 세종대왕은 18남 4년을 낳습니다. 야, 뭐, 세종대왕님이요. 야, 어마어마하시네요. 지금으로 치면 어마어마하시네요. 어마어마합니다. 낮에도 열심히 잘 하셨는데. 정치도 열심히 네, 하시고. 정치도 하시고. 네, 여기까지. 후대 그렇게 많은데 네. 세조가 그러면 누구예요? 네. 잘 몰라요. 근데 저는 실제로. 세종대왕은 그렇게 아들들이 많은데 하나같이 아들들이 다 뛰어납니다. 아이고. 네. 뭐 안평대군은 조선시대 때 가장 글을 잘 썼고, 네. 그다음 둘째 아들은 수양대군은 문무가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문종이 일찍 죽고 단종이 왕이 되자 그 능력이 뛰어났던 수양대군, 즉 수양대군이. 세조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게 바로 개유정난이죠. 세조는 왕권 강화 정책이 중요합니다. 세조도. 왕권 강화? 아까 태종도 맞아요, 왕권 강화. 맞아요. 네. 세조도 왕권 강화. 저번 시간에 했던 광종도 왕권 강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주의할 점. 왕권 강화를 나오는 왕들은 다 시험 문제 나온다.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태종태세 문단세 예선연중 임명선 띠리디리딕 가는데 이 중에서 느껴지는 건 이렇게 외울 만큼 왕들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네. 진짜로 왕들이 중요하나요, 강사님? 네, 조선시대 왕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네. 조선시대는 문제가 많을 때는 절반, 적을 때는 3분의 1 정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엄청나군요. 네, 조선시대 공부 방법 중에서 왕이 제일 유명한데 왕 공부할 때 보통 태정, 태세, 문단세로 시작되는 네. 공법이 있는데 최근에 주입식 교육이라고 엄청 천대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저도 처음에는 한국사를 전공할 때는 이 교육 방법을 정말 싫어했는데요. 네.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취업 준비생이라면 단기간에 시험에 합격하실 분들은 네. 이 방법이 최고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단계에서 저희가 우리 강사님의 실력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태종태세 문단세 그렇게 외우면 안 된다고 지난번에 얘기 들었죠. 강사님의 음유를 맞춰서 리드미컬한 한번더 가나요? 태종태세 문단세 한번 가겠습니다. 지난번 안 본 분 있으니까 자 화면 돌려주시고 강사님 하나 둘 셋 넷 갑니다.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시작.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광인, 요영, 숙경영, 견순, 헌철, 고순. 왜 마지막에 그렇게 끝나는 거죠? 근데 고순. 그 마지막 고순은 뭐죠? 네, 제가 만들었는데 빠지듯이. 왜 네, 고순 떨어지잖아요. 떨어져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조선시대가 멸망하기 때문이죠. 아, 슬픈 이유가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망했으니까 순. 네, 순 이렇게 떨어집니다. 마지막에 순이군요. 네, 순종. 종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순종쯤 오면은 1900년쯤 되나요? 이제 1910년입니다. 20세기. 20세기, 네. 아이고, 조선시대가 20세기까지 진행됐군요. 자, 그러면 오늘 또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야, 이거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이 그림도 있네요. 네, 밑줄에 그은 왕의 네. 재위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네. 네, 한 인물이 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조선 제7대 왕의 무덤입니다. 그렇군요. 그는 개유 정난을 통해 정권을 장악하였습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보기가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저는요. 알 것 같아요. 우리 강사님이 금방 알려주셨어요. 태정태세 문단세 태정태세 문단세 누군가요? 세네요. 세조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세조가 세조입니다. 뭘 했는지를 모르는 게 문제야 이게. 자, 강사님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소장님처럼 세조는 아는데 뭘 했는지 모른다. 그러면 네. 반절은 우선 맞으신 겁니다. 우선 오. 세조 알고 그다음 네. 살을 붙이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처음부터 어렵게 하시면 안 되고 쉽게 하면서 살을 붙이면 되는데 네. 네, 네.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는 말풍선에 나와 있는 개유정난 네. 그리고 7대 왕입니다. 네. 개유정난 아까 설명 제가 드렸죠. 네, 네, 네. 김종서하고 뭐 죽인 그 사건인데요. 네. 뭐 송강호, 이정재, 백윤식이 나온 영화 관상을 본 사람이면 무슨 말인지 잘 알 것입니다. 네. 네. 그러면 세조가 한 업적을 보면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1번 초계문 신제를 실시해서 관리를 재교육했다. 초계문 신제는 조선 후기 왕인 정조입니다. 네. 집현전을 폐지하고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다. 아. 답은 바로 2번입니다. 네, 왕권을 강화. 네, 그렇죠. 왕권 네. 강화죠. 맞아요. 그리고 집현전은 누가 만들었죠? 세종대왕. 세종대왕이 네. 만들었죠. 네. 세종대왕이 만들었던 집현전에서 세조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똑똑한 성산문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었죠. 아, 그 사람 나중에 죽잖아요. 네, 그죠? 사육신이 있었던 그 네. 사건입니다. 아, 이제 나 이해가 막 가. 아주 쉽게 이해가 가, 진짜로. 그랬군요. 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죠? 집현전이요. 세종대왕님의 뜻을 따르는 거였는데 세조는 별로 안 좋아했대요, 집현전은. 네. 그분들이 사육신들이라고 하네요. 네. 자, 계속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3번, 현량과를 실시했다. 현량과는 중종 때 조광조입니다. 네. 그래서 아. 3번은 안 되고요. 4번, 균역법. 균역법은 영조 때 역을 균등히 해준다는 건데 영조라 안 됩니다. 4번, 탕평비도 영조라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네. 답은 2번이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영조도 많이 나오네요. 네, 4번, 5번은 송강호네요, 송강호. 네. 사도의 송강호님. 맞습니다. 그렇죠. 좋은 일 많이 하셨네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저희가 조선 후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전기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간단히 보시면 네. 15세기는 태정태세 문단세 중에서도 태조, 태종, 세종, 세조가 중요한데 네. 여기서 여러분 이응이 있고 없고인데 맞아요. 그거 유의하셔야 합니다. 네. 시험 문제 그거 가지고 장난 많이 치거든요. 저도 그래서 헷갈렸어요. 세존지, 세종인지 네. 그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5세기는 정치 특징을 보면 관악파와 훈구파가 주도한 시기고 16세기는 연산군, 중종, 명종, 선조의 시대인데 이때는 훈구와 사림의 다툼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즉 4개의 사화가 있었던 4대 사화 시기라는 걸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화가 네. 뭔가요? 사화는 네. 사림들이 화를 입는다. 아, 이걸 아, 뜻입니다. 일단 네. 그걸 몰라, 사화. 한번 그럼 설명해 주실래요? 사림이요, 화를 입어요. 그래서 방금 아주 안 좋아하죠, 사림이. 이 사림이 뭐예요? 네, 사림은 사림이 뭐예요, 사림이? 네네. 사림은 중앙에 네. 있었던 애들이 아니고, 네네. 사람들이 아니고 지방에서 있었던 네. 분들인데, 지방의 중소지주로서 네. 과거를 통해 성종 때 등용된 사람들을 일컬습니다. 알겠습니다. 후기의 왕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조선 후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도 광해군부터 시작하시면 되는데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3명의 왕만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명의 왕인데 솔직히 얘기해서는 영조와 정조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요즘 유명한 네. 네. 드라마 많이 나오면 중요한 겁니다.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네. 광해군만이 나왔잖아요. 네. 네, 그럼 광해군, 영조, 정조 이렇게 저희가 한번 보면 될 텐데 한번 쭉 훑어주시겠습니까? 네네. 광해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광해군은 임진왜란을 수습하고요. 네. 네. 그다음 북인이 집권하게 됩니다. 그다음 폐모살제와 중립외교를 통해서 정치를 했지만 결국에 서인들의 반정, 인조 반정을 해서 폐위되게 됩니다. 광해군은 요새 화정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반영되고 있죠. 네, 광해군은 그렇군요. 영화도 많이 나오고 맞아요. 있기 이병헌, 때문에 이병헌. 요새 네. 주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하니까 잘 보셔야 합니다. 네. 그다음 영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사도가 유행인데 네.
사도의 이모화변은 그렇게 잘 나오진 않습니다, 여러분. 네. 아, 그래요? 네, 그 영화는 영화일 뿐 오해하지 마십시오. 영조는 그렇죠. 뭐가 중요하냐? 저는 빅3라고 얘기합니다. 빅3, 영조의 빅3. 영조의 빅3. 영조의 업적 중에서 중요한 거 3개. 첫 번째 탕평, 탕평. 두 번째 균역법, 균역법. 땡땡. 세 번째 청계천 준설. 빵빵. 청계천이 네. 이때 이 만들어졌나요? 대통령님이 아니고 이때부터 청계천 했군요. 네, 청계천 준설은 오. 뭐냐면 청계천이 밑에 홍수 때 너무나 그게 범람을 하기 많이 때문에 하죠. 그 밑에 땅을 이렇게 파낸 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일을 하셨네요. 네, 절대 전직 이게- 대통령과는 관련이 네,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빅3, 여러분 빅3 아시겠죠? 빅3 하나, 둘, 셋. 이거 확실하게 중요하고 정조로 넘어갈게요. 네, 정조는 영조 아들 아닙니다, 여러분. 영조 손자입니다. 맞아요. 사도세자의 아들이죠. 맞아요, 그쵸. 네, 정조의 정책 중에서 많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다 봐야 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봐야 할 게 왕권 강화 정책. 계속 왕권 강화 나오죠? 그렇죠. 정말 많이 네, 나오네요, 왕권 강화 왕권 정책 중에서 특히 장용영과 규장각. 장용영은 군대, 규장각은 비서기관입니다. 이 두 개를 중심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야, 그렇군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광해군, 영조, 정조만 했는데도요. 왜 이렇게 한두 개가 아니라고 하네요.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 지금 말씀했던 새 임금은 아주 정말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문제에 틀리지 않는데요. 여기 후기 왕들 한번 간단하게 훅 훑어주신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시대별로 요약 부탁드릴게요. 네, 17세기는 광해군, 인조, 효종, 현종, 숙종의 시기인데 이거 왕만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조선 후기는 왕이 잘 나오기는 하지만 정치 사건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네. 연관해서 보셔야 하는데 17세기는 예송과 황국의 시대입니다. 네. 예송은 그 유명한 거 있죠? 상복 갖고 싸운 거. 네. 네, 그렇죠. 네, 네,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네요. 안타깝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예송 논쟁 여러분들 잘 아셔야 네. 됩니다. 여러분 예송 아시죠? 여러분 예송 아실 네,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찾아보시기 그쵸? 바라고요. 네. 한국 정치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다음 18세기는 영조와 정조인데 탕평 정치입니다. 네. 탕평은 싸우라 싸우지 말라. 싸우지 말고 화합을 하자. 잘 지내라. 네, 그거고 19세기는 순조, 헌종, 철종의 시대인데 세도 정치 시기로 보면 됩니다. 아, 네. 네. 그럼 마지막 고종, 순종은 여기로 보시면 안 되고 근현대사 파트로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이것도 사실 저희가 짚어내는 거 뭐죠? 기출문제. 네. 자, 기출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다음 시나리오의 소재가 된 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이제 연기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강사님이 지문을 좀 읽어주시고요. 네. 다시. 네. 분위기 너무 일찍 잡았네요. 읽어주시죠. 신하들이 목소리를 높여 농쟁을 하고 있다. 심각하게 쳐다보고 있던 왕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 벌떡. 자, 갑니다. 벌떡. 그만하시오. 그만. 뭐라? 이 나라가 망해도 명을 도와줘야 한다고? 명나라가 그리 좋으면 다들 명에 가서 사시오. 전하. 이게 끝이네요. 부끄러운 줄 아시오. 좋소. 경들의 뜻대로 명의 2만의 군사를 파병하겠소. 허나 나는 금의 서신을 보낼 것이오. 홍문과는 적으라. 명이 두려워 2만의 군사를 파병하였으나 금과는 싸움을 원치 않는다. 부디 우리 군사들을 조선으로 무사히 돌려주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5개의 네, 보기가 보기가 있네요. 있습니다. 자, 저는 보니까요. 이 문제에서의 핵심 키워드를 보니까 명나라 있고 군사 파견이 있네요. 이 파병하는 거. 있고. 네. 야, 맞습니까? 네, 그거는? 맞습니다. 네. 후군과 명사의 중립외교. 아까 우리 봤었죠? 누굽니까? 광해군. 광해군입니다. 광해군. 요거는 알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광해군은 임진왜란을 수습하고 대동법을 실시했으며 대동법. 폐모살제와 중립외교로 인조반정이 일어나 폐위됐는데요. 맞아요. 네. 그럼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군포를 2필에 3필로 줄였다. 이 문장 잘 나옵니다, 여러분. 2필에 위에서 3필로 줄였다. 보셔야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역을 균등히 한다. 즉 네. 군대를 안 가는 대신에 옛날에 포를 냈는데 돈을 냈는데 이 돈 내는 거를 균등히 한다는 걸로 해서 한문으로 하면 균등히 한다. 역을 균등히 한다 해서 균역법이 됩니다. 바로 그런 뜻이구나. 아까 영조가의 빅3 중에 하나죠. 영조입니다. 아, 빅3 영조, 영조. 빅3. 네네. 아니네, 1번은. 네, 1번 아니고 2번 현직 관리한테 과전을 지급했다.
이거는 직전법인데 직전법은 세조가 시행했습니다. 네. 세조님 거고. 다음 3번. 어장세, 염세, 선박세로 군사비를 충당했다. 아까 균역법은 2필에서 1필로 줄였죠? 네네. 그럼 50%가 부족하죠? 다른 데서 가져와야 되고. 그렇죠. 이 모자란 거를 어장세, 즉 물고기 잡고 어민들한테 돈을 받고요. 네. 염세, 소금세. 그렇죠. 선박세는 선박의 세금. 그걸로 충당을 했습니다. 당연히 영조죠. 돈 좀 있는 사람들이 돈을 좀 더 내라고 네네. 영조님이 그때는 좀 소금도 좀 비싸 그러니까 그렇죠. 있는 사람들이 더 내고 일반 국민들은 좀 적게 하고. 네네. 아, 좋은 왕이네요. 네. 그리고 어쨌든 아니네요. 네. 그럼 4번은 어떻게 4번. 네. 공납을 쌀로 거두는 제도를 경기도에 처음 실시했다. 이게 바로 대동법입니다. 이게 대동법이네. 네. 그럼 대동법은 당연히 광해군이니까 답은 4번이 되겠죠. 네. 네. 5번은요? 5번. 전세를 품과 관계없이 일결당 4두와 6두로 확정했다. 이거는 영전법으로서 영전법은 인조 때 시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보면서 감이 좀 잡히시죠? 내가 이걸 왜 외워야 되는지는 이 문제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핵심 내용들은 알고 계셔야 문제에서 정답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이런 거구나 감을 잡으셨죠? 계속 기출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제도를 실시한 왕의 업적을 옳은 것이란 문제인데요. 네. 왕과 신하 대사가 등장하는데 아까 왕을 반장님이 하셨으니까 이게 수민 씨가 왕을 제가 하시면 왕인가요? 되겠네요. 네. 신하를 반장님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읽어주세요. 네, 다음 제도를 실시한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전하, 양욕이 불균등하여 백성의 고통이 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줄여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라.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1번부터 5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네, 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서 핵심 포인트를 잡으셔야 하는데요. 네. 왕이 말씀하셨죠? 군포를 2필에서 아까 이거 많이 나온다고 네. 했잖아요. 2필에서 나왔다. 1필로. 네, 균역법. 균등하게. 네. 아, 그럼 균역법은 누가 실시했습니까? 영조. 영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영조의 빅3. 빅3. 네. 네. 균역법, 탕평, 그다음 청계천. 네, 청계천. 네, 전직 대통령과 관련 없습니다. 네. 네, 그 영조의 얘기입니다. 그럼 네. 영조 한번 보도록 하죠. 1번, 네. 경국대전 편찬했다. 경국대전은 성종 때 네. 편찬했습니다. 성종. 대동법, 아까 문제 우리 봤었죠? 대동법 광해군이죠. 네. 그렇죠. 나선정벌은 효정입니다. 네. 효정이고 4번, 이제 금유형을 설치하고 오군형 체제 완성했다는 건 숙종입니다. 네. 마지막 5번, 탕평비. 영조의 빅3 중에 탕평 네, 있죠? 네, 네. 탕평비. 네, 탕평증이 네. 있으니까 답은 5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닌 게 아니라 요즘에 여러분들 지금 가장 핫한 영화가 사도란 영화잖아요. 맞아요. 사도세자의 아버지. 유아인. 유아인 아빠. 유아인의 아버지. 송강호. 영조가 영화 속에는 아들을 뒤주에 가둔 나쁜 아버지로 비춰주는데 저희 사실 들어보니까 우리 국민들과 이제 조선시대에서 보자면 되게 훌륭한 정책을 많이 핀 훌륭한 왕. 당파의 구애를 받지 않은 중심을 잘 잡은 왕. 이런 왕이었네요. 네, 학자들마다 의견은 좀 다른데요. 네. 훌륭한 왕이라는 사람도 있고 정신 파탕자라는 얘기도 있고 학자들마다 의견은 좀 다르지만 시험에는 잘 나오는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조는 다른 거 없이 여러분 3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영조의 업적은 빅3. 탕평책도 완논 탕평입니다. 보세요. 영조가 이응이죠. 완논이 이응이죠. 네. 그래서 이응으로 보시면 되고 정조는 준논 탕평입니다. 탕평도 영조 탕평하고 정조 탕평이 있는데 네. 영조는 이응이니까 완논 탕평, 그다음 정조는 지읒이니까 준논 탕평, 지읒. 자, 네. 쉽게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이응은요. 이응으로 갑니다. 네. 영조는 이응이다 어쨌든. 네. 정조는 뭐죠? 제가 율동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자, 어려우시다. 합니다. 그래서 자, 율동이시다. 하나, 둘, 그래서, 셋, 넷. 영조는 이응이니까 완논 탕평. 네. 정조는 지읒입니다. 네. 지읒이니까 준논 탕평. 근데 그게 뜻이 네. 제가 공부했을 때 영조는 소극적인 탕평책이라고 네, 그렇죠. 했고 정조는 적극적인 탕평책이라고 네네. 했는데 그게 그 뜻이랑 같은 뜻이죠. 건가요? 네. 한문으로 완자는 완만하다. 완만하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준엄하지 온건한 탕평을 뜻하는 거고 준논 탕평은 준엄하다. 그래서 엄격한 탕평을 뜻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어제 오늘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수천 년을 지금 훅훅 지나왔습니다. 주요 왕들의 업적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저희가 정말
맛 중에 맛 조금 본 거지 않습니까?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아쉬운데 우리 강사님께 제가 잠깐 시간을 드려서 우리 취준생들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라고 할 텐데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이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봐야 합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통과를 목표로 하신 거면 빠르게 내용을 훑고 그다음 기출문제를 푸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핵심 포인트,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핵심 포인트를 잡고 기출문제를 한 3번 이상 푼다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네, 정말 어제 오늘 방송을 통해서 우리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준비하는 시험생들뿐만 아니라 GS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 저조차도 옛날에 역사를 공부하고 손을 뗐는데도 정말 네. 이해가 쏙쏙 되고 핵심 네. 포인트만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정말 좋을 때가 언제냐면요. 나도 이해가 되는구나. 이러니 우리 보는 취준생 젊은 분들은 정말 도움이 되고 맞아요. 많이 고개를 끄덕거리겠구나 이럴 때인데 오늘이 정말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강사님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공채를 잡아라 오늘 수사는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또 새로운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관심 있는 기업입니다. 바로 두산입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취준생들이 합격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수사는 계속됩니다. 찍빵!